나는 강원도 오대산 북쪽 사면 작은 암자에서 늙었다. 산이 입을 닫으면 나는 또 조용히 숨을 고른다. 방안 문살에 기대 앉아 새벽에 김을 들이키면 송진 냄새가 묻어 들어오고 툇마루 끝에 매단 대나무 풍경이 밤새 모은 바람을 조금씩 내보낸다. 오늘도 나는 길 위의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 꺼낸다. 연지. 그 아이를 묻은 뒤로 이름은 자주 입에 올리지 않지만 혀 밑에 늘 머문다. 소리를 내면 산이 흔들릴 것 같아 나는 속으로만 그 이름을 쓴다. 무덤은 소나무 굽어선데 북쪽으로 한 번 꺾인 본구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봉긋이 흙이 오른 자리를 둘러 길게 솔가지가 깔려 있다. 돌 하나를 종이에 눌개로 쓰고 그 아래 쌀 종이 조각에 단정히 적어둔 글자 4개, 연지의 쉼. 내가 정한 말이다. 나는 아직 끝 같은 단어를 쓰지 못한다. 끝이라 부르면 내가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손이 먼저 떨린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가 앉는다. 장작불을 덜그러기며 떠온 작은 질그릇에 송이를 얕게 태운다. 향 대신 쓰는 오래된 나의 방법이다. 소나무는 오래 타면서 달다. 연무가 어둠을 얇게 만나면 먼지처럼 빛이 생긴다. 나는 오늘도 종이를 펼치지 않고 빈손으로 경을 읊는다. 입을 다물고 숨으로 읽는 말은 소리보다 오래 간다. 첫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산은 산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했다. 이 골짜기에서 시간을 재는 건 나무잎과 새, 물과 바람뿐이다. 낮은 근심이 내 어깨에 누워있는 날이면 풍경 소리가 멀리 가버린다. 나는 그럴 때면 연지가 처음 산문을 넘던 날을 떠올린다. 눈 속에서 앵두 같은 귀를 내놓고 아이는 이런 말을 했었다. 스님, 산 저쪽엔 바다가 있나요? 나는 대답을 아꼈다. 먼저 여기의 겨울을 끝까지 들어봐라. 그 말이 아이에게 너무 무거웠을까? 겨울을 견디던 아이의 등뼈가 내 손에서 멀어지던 기억이 질긴 실처럼 이어진다. 오늘 바람이 일찍 그쳤다. 새도 깊은 쪽으로 물러났다. 소나무의 음이더는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 문득 툇마루 끝이 아닌 발치 쪽에서 얇은 소리가 났다. 모래 위에 무언가 스쳐가는 소리.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숨만 바꿔 미세한 흔들림을 따라갔다. 그럴수록 소리는 가까워졌다. 마치 흙이 숨쉬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늙은 숨결 같았다. 나는 송이 연기를 손으로 자르듯 살짝 흩었다. 얇은 막이 깨지고 흙빛이 더 선명해졌다. 무덤의 왼쪽 바위 밑 갈라진 틈에서 앞쪽으로 검은 선이 길게 풀려 나왔다. 햇빛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림자 속에서 그것은 처음엔 가지처럼 보였고 곧 선도 곧 살이었다. 살모사였다. 낯빛을 한 등 무늬보다 무늬 사이가 더 진한 몸. 몸의 생김새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눈이었다. 돌을 닮아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눈. 살은 그 눈으로 움직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풍경이 한 번 쩌렁하고 울고 이어 반대로 같은 틈에서 연두빛의 다른 선이 따라 나왔다. 능구렁이었다. 어둠에 젖은 풀잎같이 밝지도 흙보다 어둡지도 않은 색. 두 마리의 선이 서로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다. 나는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켰다. 두 마리는 곧장 달려들지 않았다. 산의 짐승들이 그러하듯 먼저 공간을 재었다. 무덤 앞에 조금 높은 흙턱과 뒤쪽에 움푹 팬 자리, 바위와 바위 사이의 온도차, 소리패 방향, 몸을 낮추고 살모사가 반원으로 굽은다. 능구렁이는 직선이 되었다가
길게 늘어진 목줄 같은 곡선으로 바뀐다. 이건 물기 위한 길 찾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서로의 숨을 듣는 일, 혹은 오래전부터 외워둔 춤을 꺼내는 일. 내 속에서 낡은 장면이 다시 켜졌다. 연지가 마루 끝에서 묻던 질문. 스님, 저는 산을 다 들었나요? 그때 나는 서둘러 진답 같은 대답을 했다. 이제 들은 것처럼 사는 일이 남았다. 그리고 아이는 며칠 뒤부터 산 아래로 자주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을 나는 모른 척 했다. 알려고 했다면 더 오래 함께 걸었을까? 나는 지금에서야 입술을 깨물었다. 두 마리의 선이 내 앞에서 만든 조용한 원이 오래 묻어둔 말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능구렁이가 먼저 흙 위를 긋고 돌아 나왔다. 매끈한 몸이 지나간 자리엔 얇은 선 하나가 남았다. 살모사는 그 선을 또렷이 가로질렀다. 마주 다가서기 직전마다 둘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같은 길로 더 깊이 들어갔다. 가까워질수록 움직임은 부드러워졌다. 마치 둘 다 자신이 가진 가장 덜 다친 부분을 보여주듯. 나는 송진 타는 냄새를 더 가까이서 맡았다. 연무가 살짝 매워지자 눈시울이 찔끔했고 그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시간이 떠올랐다. 아이와 내가 함께 밤새 비를 듣던 날, 물소리가 빗금으로 마당을 긋고 우리는 말 대신 호흡을 맞추었다. 그 호흡이 내겐 기도였다. 그 기도를 나는 어느 사이엔가 남아있던 애틋함까지 감추는 질긴 천으로 써버렸다. 바람이 멎으니 땅에 온기가 올랐다. 미세한 흙가루가 두 마리의 숨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나는 경문의 다음 구절을 마음으로만 넘기고 손가락 하나를 접었다. 이렇게까지 적막해지면 작은 소리도 깊게 들린다. 솔방울이 타며 부서지는 순간 딱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신호였던 것처럼 살모사가 한치 더 다가섰다. 능구렁이는 몸을 더 낮추었다. 햇빛이 소나무의 중간에 걸려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바꾸어 놓았다. 빛과 그늘이 교대로 무덤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떴다. 눈을 감고 듣던 것을 눈을 뜨고 보았다. 두 눈이 만나자 움직임이 느려졌다. 둘 사이에 바람 한 겹이 생긴 것처럼. 능구렁이가 좌우로 아주 작은 호를 그리며 살모사의 시선을 어루만졌다. 살모사가 목을 낮추고 꼬리에 가까운 쪽을 반뼘만 움직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일지도 모른다. 산은 흔히 몸으로 견적을 낸다. 무덤 곁에 풀이 그렇고 돌과 비가 그렇다. 사람만 말로 가른다. 나는 말을 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연무 사이로 두 마리가 동시에 내는 얇은 숨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뱀이 아니라 흙의 소리 같았다. 내가 일어나지 않은 채 상반신을 뒤로 조금 기울였을 때 툇마루의 풍경이 한 번 더 울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소리였다. 바람 없이도 무엇인가 건드린 듯. 나는 고개를 들어 암자 처마 끝을 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되레 정막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 정막이 내 귓속을 채우자 발치에서는 아주 짧고 낮은 쉿소리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어졌다. 쌍으로 겹친 풀잎이 서로 닿을 때 나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었다. 두 마리가 동시에 흙 위에 같은 모양의 반원을 그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서로의 고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 무덤 뒤 바위 틈에서 더 깊고 검은 기척이 잠깐 일었다 사라졌다. 나는 그곳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바닥을 트여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작은 틈이 지금의 끝인지 다음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귀에 남은 것은 서로 다른 쌍의 쉿 겹친 소리였다. 살모사와 능구렁이가 그려놓은 반어는 금방 지워지지 않았다. 흙의 결이 바뀌고 소리피 두어 개 더 눕고 연무가 얇은 장막처럼 낮게 깔렸다가 겉였다가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두 마리는 아주 느린 문장을 이어 썼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읽었다. 내 숨이 글줄의 여백이었고 풍경 소리가 마침표였다. 그 문장 사이로 연지가 남긴 마지막 눈길이 끼어들었다. 저녁 물 깃던 날 아이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 산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 다리는 자꾸 아래를 향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응석처럼 받아냈다. 다리가 먼저 가면 마음은 놓여 있다. 그 마음부터 얹어 놓아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한 사람의 봄을 눌러버린 손길처럼 굵었다. 나는 왜 그때 가벼운 걸음을 허락하는 법을 몰랐을까? 그때 소리 하나. 짧은 긁힘이 무덤의 오른편에서 흘렀다. 바위 피부와 몸이 스치는 마찰음. 살모사가 그쪽으로 반치만큼 몸을 당겼다. 능구렁이는 즉각 반대편으로 같은 길이를 밀어 여백을 만들었다. 둘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붙지도 않도록. 나는 내가 젊었을 때 묘형 큰 스님이 들려준 말을 떠올렸다. 싸움은 등으로 한다. 정리는 눈으로 한다. 지금 이 장면은 등도 아니고 눈도 아닌 둘을 잇는 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질그릇의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었다. 송진이 조금 더 살았다 죽었다. 타는 소리가 맥박처럼 일정해졌다. 냄새는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내가 말로 붙들던 후회들을 끌어내렸다. 연지가 마지막 겨울에 나를 바라보던 눈빛, 나를 지나 산 아래를 향해 있던 눈빛, 이 내 앞에 두 마리에게 붙어서 움직였다. 살모사가 한번 목을 낮추고 능구렁이가 그 낮음을 따라 몸을 길게 풀었다. 너무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순간 나는 목 안쪽에서 오래 묵은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풍경이 가벼운 울음을 내고 처마 끝의 그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멎었다. 새도 울지 않았다. 산이 숨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그 사이 두 마리는 서로의 시야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위치를 바꾸었다. 살모사가 해를 등지고 능구렁이가 해를 향했다. 빛의 방향이 바뀌니 무늬의 경계도 바뀌었다. 살모사의 등은 납처럼 묵직해 보였고 능구렁이의 비늘은 얇은 인맥처럼 섬세해졌다. 나는 그 대비가 이곳의 겨울과 봄 같다고 생각했다. 둘 다 필요한 계절인데 나는 겨울에게만 말을 길게 걸었구나. 멀지 않은 때에 도윤이 쌀자루를 지고 암자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아이는 숨을 헉헉대며 마루에 내려놓고 물었다. 스님, 여기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잡아요? 나는 대답 대신 바깥 마당에서 얇은 슬레이트 한 장을 주워와 손톱으로 쉬미라 긁어 보여주었다. 붙잡는 게 아니라 잠깐 놓는 법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말은 내게 더 들렸다. 붙잡고 있던 게 무엇인지, 정말 놓을 줄 아는지 그때는 몰랐다. 살모사가 움직임을 끊었다. 목 앞쪽의 비늘이 아주 느리게 들썩였다. 능구렁이는 그 들썩임의 템포를 받았다가 밀어내듯 몸 전체를 한번 길게 떨었다. 떨림이라기보다 오래 묶인 끈을 살짝 풀어 여유를 만드는 동작이었다. 그 여유가 생기자 둘 사이의 공기층이 두꺼워졌다. 내 코끝에 닿던 송진 냄새가 조금 약해지고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그 흙 냄새 속에서 나는 조금 다른 것을 맡았다. 젖은 종이와 비슷한, 그러나 더 오래 묵은 냄새. 이름을 적은 종이가 이슬에 젖던 날의 냄새였다. 나는 종이 아래 눌러둔 작은 돌을 떠올렸다. 그 돌은 사실 오래전 연지가 물가에서 주워와 나에게 건넸던 것이다. 스님, 이 돌은 잘 가라앉을까요? 아이의 질문은 늘을 비유였다. 나는 그 비유에 서툴렀다. 가라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떠오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 가혹했다. 가라앉음과 떠오름의 사이에 우리는 숨 쉬는 법을 배운다. 나는 그 사이를 건너뛰어 버렸다. 살모사가 머리를 아주 조금 들었다. 그 높이는 능구렁이의 눈과 맞닿을 만큼이었다. 눈이 닿자 둘의 혀가 동시에 닿았다 들어갔다. 깃털만 한 길이 한 호흡의 시간. 능구렁이는 그 짧은 접촉 뒤에 곧바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살모사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길만 열어 두었다. 나는 그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무덤 앞에서 바위 틈으로 그리고 다시 소나무 뿌리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길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길의 시작만이 또렷했다. 그 사이 내 안의 문장이 하나 더 완성되었다. 나는 연지에게 한 번도 가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 아이는 내 말의 빈칸을 혼자 채우려다가 몸의 기운을 다 써버렸다. 산의 겨울은 아름답지만 젊은 사람의 봄을 오래 묶어두면 땅처럼 갈라진다. 그 갈라짐을 나는 모른 척했다. 지금 내 앞의 틈 2마리가 나왔던 그 어두운 입구가 문득 다른 의미로 보였다.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돌아갈 자리를 표시해 둔 것 같았다. 능구렁이가 고개를 낮추고 살모사의 꼬리 쪽을 부드럽게 스쳤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지 않은 스침이었다. 나는 그 스침이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되 소리 없이 불러내는 방식과 닮았다고 느꼈다. 멀리서 들으면 아무 일도 없는 장면, 가까이서 보면 몸 전체가 듣고 있는 장면. 살모사는 그 스침에 맞춰 배의 비늘을 아주 작게 갈았다. 마치 들었다는 뜻처럼. 그 순간 풍경이 이유 없이 짧게 울었다. 나는 얼굴을 들어 처마를 보았다. 바람은 없었다. 소리가 만든 바람만 있었다. 그 바람이 내 귀 안쪽을 살짝 쓰다듬고 사라졌다. 다시 보면 2마리는 거의 같은 자리였다. 그러나 진짜 같은 자리는 없었다. 흙 위의 선들이 미세하게 더 복잡해져 있었다. 둘이 만든 선들은 서로를 지나치지 않고 서로의 빈 곳을 찾아 더 얕게 세우며 들었다. 그 스며들미 이 골짜기의 물길과 닮았다. 물은 생 곳을 피하고 느린 곳으로 더 깊어진다. 내 입이 저절로 열리려는 참에 나는 스스로를 막았다. 말은 지금 필요하지 않았다. 숨만이 필요했다. 나는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었다. 들숨은 나를 현재에 묶었고 날숨은 오래 묵은 말을 한 줌씩 비워냈다. 그 비워냄이 생기자 눈앞에 둘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살모사가 한 번 몸을 말아 작은 고리로 만들었다. 능구렁이는 그 고리를 건드리지 않고 고리의 바깥을 따라 둥그렇게 돌았다. 바깥을 완성하자 안쪽의 긴장이 내려앉았다. 그때 빛이 바뀌었다. 구름 한 장이 해를 짧게 가렸다가 물러났다. 그 짧은 그늘 사이로 능구렁이가 살모사의 머리 쪽으로 몸을 틀었다. 나는 그 방향을 보며 한순간 몸을 굳혔다. 물겠구나. 입술이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입술의 생각은 틀렸다. 능구렁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턱을 아주 낮추고
볼을 비스듬히 대었다. 비늘과 비늘이 소리를 만들지 않도록 가장 부드러운 각도로. 나는 손바닥을 더 벌렸다. 그 자세는 묘현 큰 스님이 가르쳐준 오래된 기도였다. 쥐지 말고 펼치되 비워서 올리기. 그 손바닥에 겨울에 찬 공기가 얹혔다가 조금 덜 찬 공기로 바뀌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연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말도 그렇게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왔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배운 것들로 저 아래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말해보고 싶은 말이었다. 나는 대답을 만들었다. 허락인지 금지인지 모호한 대답. 아이는 그 모호함 가장자리에 서서 오래 떨었다. 능구렁이는 이제 살모사의 머리 옆에 나란히 누웠다. 고개는 낮고 몸은 길게 풀렸다. 살모사는 눈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가장 깊은 주의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었다. 둘의 혀가 다시 동시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 두 번째의 동시성은 처음보다 길었다. 나는 그 길이를 세지 않았다. 길이를 세기 시작하면 마음이 숫자에 묶인다. 나는 그 대신 햇살의 폭을 쟀다. 소나무 바늘 하나의 폭, 그리고 그 바늘들이 만드는 흔들림의 주기. 그 주기와 두 마리의 숨이 맞물려 들어갔다. 그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있었다. 살모사가 목을 더 낮추었다. 그 낮춘 높이가 바로 누군가의 이마를 받쳐줄 만큼의 높이였다. 능구렁이가 그 빈 높이로 옆구리를 밀어 넣었다. 세게가 아니라 기대듯이. 나는 그 기대는 모양을 알았다. 산길을 걷다 돌부리에 발을 다친 동자가 내 팔을 한번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었던가. 무게를 얻는 법, 상대가 버텨줄 수 있는 만큼만. 그 법을 지금 이 둘이 알고 있었다. 숨이 맞춰졌다. 한 박, 두 박, 세 박, 그리고 길게 놓는 박. 그때 잠깐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귀가 더 멀리 갔다. 산 아래 모래소리가 들렸다. 물길 바뀌는 소리, 나무땀 포개는 소리,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이름이 연지인지 나인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누군지 나는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부르는 일이 중요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능구렁이가 살모사의 머리 위로 아주 느리게 몸을 올렸다. 올린다기보다 감싼다고 말하는 게 맞았다. 어깨에 걸칠 숄처럼, 겨울밤의 얇은 담요처럼. 살모사의 꼬리 쪽이 한번 떨렸으나 곧 멎었다. 멎음 속에서 둘은 같은 방향으로 숨을 길게 내뱉었다. 내뱉음의 끝에 풍경이 또 한 번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짧았다.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다치는 소리.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았다. 물지 않는 포개짐. 조이는 대신 기대는 감김. 그것은 산에서 배운 어떤 진리와 닮았지만 말로 옮기면 금세 흔해져 버릴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옮기지 않았다. 대신 내 손바닥을 더 열고 등허리를 더 낮추었다. 나도 내가 스스로를 감싸듯 숨을 둘렀다. 그 숨이 따뜻해질 즈음 무덤 뒤의 틈에서 아주 얕은 기척이 올라왔다. 처음보다 더 얕고 더 가벼운 기척. 나는 거기로 눈을 돌렸다. 그 틈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러나 어둠은 더 이상 깊은 구덩이 같지 않았다. 마치 입을 닫은 흙이 한 글자를 천천히 익히는 것처럼 보였다. 쉼. 떠오르던 그 글자가 아직 쓰이지 않았는데도 이미 가까웠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둘도 움직이지 않았다. 감김과 기대임, 그리고 함께 쉬는 숨, 그 세 가지가 한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능구렁이가 살모사의 머리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무게 없이,
압박 없이. 단지 거기 있다는 방식으로. 능구렁이가 살모사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움직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바뀌었다. 겨울 끝의 물가처럼.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손바닥으로 두면 분명히 느껴지는 떨림. 나는 숨을 나눠 쓰듯 들이쉬고 더 길게 내쉬었다. 바람은 쉬었고 풍경은 한동안 울지 않았다. 소리가 비켜선 자리에서 둘의 숨이 자라났다. 그때 아주 얕은 소리 하나, 무덤 뒤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모래를 고르는 듯한 소리. 살모사의 꼬리 끝이 한번 떨리고 능구렁이의 흉부가 아주 작게 들어갔다 나왔다. 둘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비어있는 면을 맞췄다. 어제의 상처들이 서로 닿지 않게 오늘의 살결만 겨우 붙도록. 나는 그 붙음의 모양을 오래 배워두고 싶었다. 배운다는 말조차 아깝게 느껴질 만큼 사소하고 명확한 모양. 잠시 후 살모사가 고개를 더 낮췄다. 능구렁이는 그 낮춤을 놓지 않은 채 몸의 힘을 풀어 무게를 스스로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감고 있던 길이를 풀어냈다. 굳이 풀어냈다기보다 바닥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숨을 멈추지 않으려 혀끝을 살짝 눌렀다. 혀끝이 움직이면 말이 불려오는데 그 말을 나는 오늘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살모사가 먼저 움직였다. 돌부리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흘겨보더니 능구렁이의 목선을 스치고 바위 틈 쪽으로 몸을 뉘었다. 그 길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나 마찬가지로 어두웠지만 지금은 입을 닫은 책처럼 차분한 어둠이었다. 살모사의 배 비늘이 흙을 한 번 긁고 두 번 긁었다. 세 번째 긁힘에서 나는 속으로 연지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없었으나 이름은 내 갈비뼈를 한 바퀴 돌아 나왔다. 살모사는 그 이름을 듣기라도 한 듯 틈으로 반쯤 몸을 넣었다. 능구렁이가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살짝 고개를 비껴 살모사의 가는 길을 비켜주었다. 길을 막지 않고 뒤를 떠밀지 않는 자세. 그 사이 풍경이 아주 짧고 낮게 울었다. 여기까지 같은 소리. 나는 손바닥을 더 벌렸다. 쥐던 것을 푸는 제스처는 언제나 느리게 와서 바로 배가 된다. 그렇게 펼쳐둔 손 위로 겨울 햇빛이 한 조각 떨어졌다. 송금 사이로 빛이 흘렀다. 살모사는 마침내 완전히 틈 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라짐은 무섭거나 급하지 않았다. 마치 길게 쓰던 문장을 마침표 하나로 닫을 때의 조용한 감각. 나는 그 마침표가 땅속에 찍히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몸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 그 순간 능구렁이가 아주 조용히 몸을 길게 했고 무덤 앞에 흙 위에 평평히 누웠다. 고개는 낮고 눈은 반쯤 감겼다. 휴식인지 경계인지 모를 자세. 그러나 그 사이의 자세가 더 맞을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무릎을 조금 움직였다. 관절이 조용히 항의했다가 금세 순순해졌다. 질그릇의 송지는 거의 다 타고 있었다. 연무가 가벼워지고 냄새는 더 깊어졌다. 그 깊이에서 흙내음과 오래 젖었던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나는 무덤 머리맡 종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종이는 젖지 않았지만 더 얇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종이를 눌러둔 작은 돌. 눈이 그 돌을 지나 소나무 뿌리 사이 얇게 끼워진 슬레이트 조각을 찾아냈다. 처음 보는 자리였다.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얇은 암회색 판. 표면에는 누군가 막 긁은 듯 결이 새로웠다.
나는 손가락으로 흙을 털어냈다. 쉼. 한 글자. 한 획. 한 획이 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이 골짜기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 나는 그 글자를 한동안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 읽는 순간 말이 될 것 같아서. 말이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작아질 것 같아서. 능구렁이가 그때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무덤을 보지도 않았다. 바람이 없는 공기를 한번 맞고 천천히 몸을 말아 올렸다. 그 모양은 아까 살모사의 고리와 닮았지만 더 느슨했다. 스스로를 옥매지 않는 고리. 그런 다음 능구렁이는 바위로부터 조금 떨어진 부드러운 흙 위로 내려갔다.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소나무 뿌리의 그늘을 따라 조금씩 이동했다. 마치 길을 확인해 주듯. 그리고 어느 순간 산의 결로 사라졌다. 눈을 떼면 잃어버릴 만큼 매끈한 퇴장. 나는 혼자 남았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다. 바람, 연무, 송진, 흙, 손바닥의 빛, 쉼 한 글자 모두가 남았다. 나는 슬레이트를 들어 무릎 위에 올리고 3번의 절을 올렸다. 묘현 큰 스님에게 배운 방식대로 손을 닿지 않고 펼친 채 비워서 올렸다. 첫 절은 연지에게. 내가 미뤄둔 허락을 이제야 건네는 마음으로. 둘째 절은 나 자신에게. 내가 쥐고 있던 겨울을 한 줌 내려놓는 마음으로. 셋째 절은 이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모든 발에게.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젊은 나날들과 다 말하지 못한 오래된 날들 모두에게. 절을 마치자 풍경이 길게 울었다. 이번엔 바람이 있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올라온 호흡처럼 낮고 둔탁한 바람. 소리는 처마를 지나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슬레이트를 무덤 머리맡에 세워 두었다. 억지로 꽂히지 않도록 뿌리와 뿌리 사이에 부드럽게 기댔다. 종이는 그대로 두도해 눌러둔 작은 돌은 옆으로 옮겼다. 누르던 손길을 약간 비켜놓는 정도의 옮김. 그 옮김만으로 무언가가 명확해졌다. 며칠 뒤 도윤이 다시 올라왔다. 쌀과 말린 나무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마루에 앉았다. 아이는 슬레이트를 보자마자 물었다. 스님, 저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글자가 작아진다. 내가 말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히 그날 무엇을 보셨어요? 나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물지 않는 감김을 보았다. 그게 싸움의 끝인가요? 끝이라기보다 길의 모서리. 그 모서리를 돌면 길이 바뀐다. 그날 저녁 산 아래로 장보러 내려온 사람들이 암제에 들렀다. 누군가는 장작을 보태고 누군가는 지난 폭설에 쓰러진 나뭇가지를 정리해 주었다. 어둑해지자 그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누군가가 부탁했다. 스님, 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똑같은 말, 다른 숨. 나는 처음에 산의 소리를, 나중에 2마리의 선을, 그리고 마지막에 한 글자를 꺼내 놓았다. 쉼. 그 글자에서 나는 늘 멈췄다. 멈춰야 글자가 제 크기로 선다. 그 멈춤 동안 사람들의 어깨가 내려앉는 걸 보았다. 누군가는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폈다. 누군가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하지 않았다. 어린아이 하나가 졸음과 함께 어깨에 기대어 왔다. 그 작은 무게가 내 옆구리에 살짝 붙었다 떨어졌다. 나는 그 반복이 오늘 본 감김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조이는 대신 기대고 밀어내는 대신 조금 비켜주는 방식. 밤이 더 깊어졌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일이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다만
내 마음이 덜 세지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의 봄을 내가 오래 잡아두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처럼 손을 펼쳐 기도하겠다. 불빛이 낮아지고 풍경이 한 번 더 울었다. 그 울림이 모두의 귀에 똑같이 도착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각자의 어딘가에 저마다의 쉼이 새겨졌다면 그걸로 좋겠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무덤으로 갔다. 송진을 얕게 태우고 종이를 뒤집어 바람을 조금 더 맞게 했다. 슬레이트는 밤새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이끼가 가장자리로 살짝 번졌다. 바위 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더는 내 마음의 구덩이가 아니었다. 틈은 틈이었다. 그 자체로 충분했다. 능구렁이는 보이지 않았다. 살모사도. 그러나 흙 위에 얕은 선들이 여전히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그 문장을 읽는 소리를 나는 알아듣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연지의 이름이 적힌 종이 모서리를 살짝 접었다. 이름을 감추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름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접힌 모서리는 펄럭임을 줄여주었다. 나는 그 앞에서 3번 절했다. 절 사이의 숨이 더 길어졌다. 길어진 숨에 내 안의 겨울이 가벼워졌다. 겨울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무게가 바뀐다. 나는 그 무게를 오늘만큼만 들기로 마음먹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만큼. 낮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오르내릴 것이다. 누군가는 밥을, 누군가는 사연을, 누군가는 고요를 짊어지고 올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한 글자와 한 동작만 보여줄 생각이다. 쉼.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올리는 절. 나머지는 각자의 숨으로 배울 일. 나는 이야기를 끝까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설명은 때로 길을 좁힌다. 이 산의 길은 넓고 골짜기의 공기는 길다. 길고 넓은 것들 곁에서는 말이 금방 작아진다. 작아진 말 옆에서 우리는 더 잘 듣게 된다. 해가 서쪽으로 반뼘쯤 기울었을 때 풍경이 또 한 번 울었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마지막 경구를 마음으로 넘겼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연지야, 너의 봄은 이제 너의 길로 가거라. 소리는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뜻은 나갔다. 소리보다 뜻이 먼저 가는 날이 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덤 위로 그림자가 기울고 소나무 바늘 끝에 작은 빛점들이 맺혔다 흩어졌다. 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산이었다. 나는 이 아무 일도 없음이 좋았다. 큰 변화를 말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의 감김, 오늘의 노임, 그리고 오늘의 쉼. 내가 가진 말은 그뿐이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